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단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바로 2026년 1월부터 정부가 월 60만 원씩 2년간 지급한다는 속보입니다. 소득 조건도 없다. 모든 가구가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설레죠. 하지만 탐정은 언제나 의심부터 합니다. 정말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정보 탐정으로서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영상 속 표현입니다. 특히 이 동네를 주목하라. 이 말은 전국 모든 가구가 아니라 특정 지역일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단서, 소득 조건 없음. 조건이 없다는 말은 달콤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 전입신고, 활동 참여 같은 것들이죠. 세 번째 단서, 2년 지급. 제도라기보다는 사업기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탐정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국 보편 지급이 아니라 특정 지역 사업형 지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봅시다. 서울에서 월세 50만 원을 내고 사는 68세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여보, 이 돈이면 시골 내려가도 되겠네. 아내는 걱정합니다. 근데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조건이 없다는데. 탐정은 서류를 펼쳐봅니다. 실제로는 전입신고, 거주증빙, 지역활동 참여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단순히 주소만 옮겨놓고 돈을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지원금이 귀촌 결정을 가볍게 만들 순 없다는 겁니다. 주거, 의료, 일거리까지 함께 계산해야 안정적입니다. 다음은 도시에서 혼자 사는 72세 여성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소득 조건 없다니까 나도 되는 건가 싶었어. 근데 신청은 어디서 해? 탐정은 다시 단서를 찾습니다. 전국 보편 지급이 아니라면 지역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형 지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는 활동 참여가 조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몇 시간 공익활동을 하면 월 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죠. 결론은 영상 속 보편 지급이 아니라면 본인 지역의 일자리 돌봄 연계형이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배우자를 돌보는 66세 남성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현금도 좋지만 돌봄 서비스가 더 필요해. 60만 원이면 간병인 하루 비용도 못 돼. 탐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금 지원보다 돌봄 바우처 서비스형 지원이 체감 효과가 큽니다. 영상 속 메시지와 실제 제도 간 차이를 짚어내는 순간입니다. 결론은 금액만 보지 말고 삶의 질을 높이는 조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탐정은 이제 증거를 모읍니다. 정부 지자체 공고, 예산안, 보도자료, 비교표를 펼쳐봅니다. 전국 보편 지급은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특정 지역 지원은 예산과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여형 일자리 지원은 활동 시간과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탐정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영상의 표현은 보편 지급처럼 보이지만 실제 제도는 조건부 지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장단점을 정리해 봅시다. 장점은 생활비 경감, 지역 정착 촉진, 사회 참여 기회입니다. 단점은 전국 보편으로 오해하기 쉽고 실제 체감액은 조건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탐정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제도 하나에 올인하지 말고 지원 일자리 돌봄 주거를 패키지로 설계하라.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짚어봅시다. Q 소득 조건 없으면 다 받는 거 아닌가요? A 소득 요건이 없을 수 있어도 거주 참여 연령 가구 조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Q월 60만 원이면 2명 가구는 120만 원인가요? A 한 가구당 기준이면 인원수와 무관한 고정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Q 영상만 보고 신청하면 되나요? A 반드시 공식 공고지자체 안내를 통해 확인 신청하세요. 제목과 실제 요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탐정은 마지막 단서를 덮습니다. 진실은 늘 디테일 속에 있습니다. 소득 조건 없이 월 60만 원, 2년이라는 문장에 기대를 걸되 발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공고 위에 올려놓으세요.
시니어의 선택은 먼 곳의 약속보다 내 일상에 닿는 제도와 사람들 위해서 가장 단단해집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하지만 힘이 되려면 정확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희망은 뉴스에서 시작되지만 현실은 내 지역의 공고에서 완성된다.